시작하고 네,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아이고.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이제 불러와요. 여기. 근데 불러올 때는 전부 다 뭐로 불러오냐면 여기 다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옵니다. 이게 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3항, 2항이 법정이고, 그죠? 그리고 조심하실 건 여기는 뭘 쓰는 거냐면 이 금액 있잖아요. 여기는 뭘 쓰는 거냐면 세법상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거 다 세법상 금액이죠. 여기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을 더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죠? 여기 6월 일단 얘부터 할게요. 6월 30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이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거 어떤 기부금이에요, 여러분들? 또 법정이니까 이 6월 30일자는 법정으로 고치셔야 되겠죠. 천재지변. 그럼 여기 있는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얘를 법정기부금으로 돌려야 되니까 얘를 2항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2항 이렇게 바꾸시는 거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10월 30일자 종교단체 기부금 별도 언급 없으면 우리 종교단체는 지정이 맞아요. 그래서 지정으로 내버려 두시면 되겠죠. 별도 언급이 없고 얘는 어음기부금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이걸 처음 냈던데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기부라는 게 비영리 단체야 되고요. 비영리 단체였다고 무조건 우리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 해당 목적에 맞게 그걸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비라고 하죠.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해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영리 한국교육방송공사 다 비영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에게 고유목적 사업비 아닌 걸로 지출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뭐로 보냐면 기부한 건 맞아요. 기부금으로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기부한 건 맞는데 이걸 우리가 공익성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건 비정기부로 봐. 비정기부금. 그냥 기부한 건 맞지만 공익성이 아예 없어가지고 우리가 세법에서 한도를 그냥 0으로 보는 거 있죠. 그걸 다 비지정기부금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건 비지정기부금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비정기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얘 클릭하면 우리 그 밖의 기부금 있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그 밖의 기부금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돼요. 기탁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습하면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세무조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송금, 불산입, 기타사 유출이었죠, 여러분들 무조건. 그래서 조정 등록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서 여기에 비지정기부금. 뭐야? 깜짝이야, 배당이나? 깜짝이야, 기타 기부금. 깜짝이야. 네, 60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비정기부금 클릭하면 컴퓨터가 이제 밑에 띄워요. 알죠? 근데 지금 문제는 좀 없어서 아쉬운데 어음기부금은 안 띄우니까 어음기부금 송금불산임 유보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면 여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아마 99회차인가에 있을 거예요. 기부금 문제 다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죠.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얘예요, 얘. 요거 서울시에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익이 발생했잖아요. 요거에 대한 거 분개 좀 끊어볼게요. 이거 뭐냐면 여기다가 해보면요, 여기 서울시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얘가 기부금이 된다면 요거는 법정이 될 거예요. 서울시는 국가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요게 이제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 그럼 우리가 간주기부금 했었죠. 저가양도, 고가매입,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었죠. 정상가에. 맞죠? 보면은 지금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양도시 여기 양도할 때 장부가가 3억이었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했을 거냐, 여기 보시면 자, 그 100만원 뜰게요. 100만원 좀 단위 생략할게요. 그럼 장부는 토지를 3억 깎겠죠. 장부상에 3억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3억 까야죠, 여러분들. 요렇게 잡았을 거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처분했다라고 얼마에 팔았을까요? 처분이익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처분이익이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회사가 5천만 원 잡았다라는 거 3억 5천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억 5천에 팔았다라는 거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유추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할게요. 처분이익이 50만 원 나온 거예요. 50만 원. 이렇게. 그죠? 여기 장부. 자, 근데 세법. 세법도 똑같이 토지는 3배, 즉 3억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토지 시가 여기 있죠. 600만 원, 6억. 맞죠? 6억이면 우리가 이거 저가양도잖아요. 왜 저가양도냐면 6억짜리, 시가 6억짜리를 얼마에 팔았냐 여기? 이게 처분가액이죠. 처분가액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6억짜리 토지를 3억 5천에 팔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손해본 거죠. 그렇죠? 손해본 건데 이건 특수관계자 아닌 거죠. 서울시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는 괜찮냐면 이거의 70%. 저가 양도는 우리가 70%까지 괜찮죠. 그래서 4억 이거 계산하시면 2천이잖아요. 네. 그럼 4억 2천만 원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면.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보다 얼마를 더 싸게 팔았냐면 7천만 원 더 싸게 팔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서울시에 기부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 그러면 세법은 항상 너희들이 적은 거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죠. 그럼 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야 이건 정상가액에 처분한 거다. 4억 2천 이렇게 봐요. 그렇죠? 항상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죠. 우리 부당행위든 이쪽 기부금이든 그러셨어요? 그럼 세법은 처분 이익이 1억 2천이 나와요.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저 실제로 돈 3억 5천 받았는데 왜 4억 2천 받았다라고 하세요라고 하겠죠. 그럼 세법은 일단 4억 2천에 판 거야. 서울시한테 팔았다가 다시 현금 7천만 원 있잖아요. 되시겠어요? 7천만 원만큼 요거 기부한 거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특수관계자 아닌 자니까. 그러면 이제 현금이 여러분들 3억 5천이 될 거 아니에요.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딱 보시자마자 4억 2천하고 3억 5천의 차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정상가액보다 또 우리가 손해본 거 있죠? 그것만큼은 기부금이 돼야 돼요. 되셨어요? 대신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거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왜 세무조정이 없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자 장부는 처분이익 요거 수익이니까 이익이 50 들죠. 그죠? 근데 세법은 처분이익이 수익 121억 2천 느는 거지만 다시 기부금도 7천만 원 비용도 느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도 똑같이 이익이 5천만 원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세무조정은 없어요. 항상 외워주셔야 돼요.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세무조정은 없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장부는 기부금 처리 안 했잖아요. 근데 세법상 기부금은 7천만 원이죠.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금액이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을 여기에다 얹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새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법상 금액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되세요? 그럼 이거는 서울시니까 법정으로 가야죠. 그죠? 법정이니까 여기 이항 이렇게 되셨죠? 그다음 날짜가 12월 30일. 네, 뭐 적요는 뭐라고 할까? 뭐 서울시 기부? 서울시 기부라고 할게요. 뭐 법인은 뭐 서울시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대략. 사업자분은 알 수가 없고 7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되셨나요? 아셨죠? 이 국감에 우리가 의제기부금 나오면 이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의제기부금 분명하시고 됐죠? 자 일단 그래서 여기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입력해 줘야 되냐면 이제 기준소득 금액 가지고 우리 기부금 한도 구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위에 당기순이익 1억 6,200만원.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은 더하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빼고. 맞죠? 여기에 이제 법정기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금이 차감된 후의 숫자죠. 당기순이익 자체가. 그럼 우리가 기부금 지출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기부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죠. 여기 계시면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안 돼 있대요. 우리가 기부금 한도에 대한 것만 세무조정 안 한다라고 했으면 뺑뺑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어디에 영향을 주지 않냐면 우리가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한도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무슨 말 그때 했었죠 여러분들.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하면 세법상 소득이 변하긴 해요. 하지만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의 금액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뺑뺑이가 안 돌아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반영을 해야 돼요. 얘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영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요거 했었죠.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딱 하나 했네. 요거 송금 불산입 가산조정 쪽 600만원 했잖아요. 맞죠? 이거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항상 이 문제는 무조건 가장 중요해요. 기부금 파트에서. 즉 여러분들이 여기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하실 때 이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얘를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하면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과 같은 가산조정은 2,030만원으로 잡는 게 포인트예요. 알죠? 항상 여기를 내요.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기부금. 알죠?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틀려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아래에 있는 5시 방향의 수정 누르면 요게 이제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문제에서 1억 6,200만원이라고 있잖아요. 1억 6,200만원 돌리시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은 거기에 있는 1,430만원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30만원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즉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도 꼭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뭐 기부금 자체에 대한 차감 조정은 없었죠. 세무조정이.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얼마냐면 530.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기준소득 금액이죠. 다시 우리가 이 기준소득 금액의 2월 비율성금을 빼잖아요. 맞죠? 적자는 메꾸고 기부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일단 여기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클릭하냐면 여기 기부금 조정을 클릭을 하시는 거죠. 자, 클릭하시고 2월 결손금이 있냐?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여기 2019년도 2월 결손금이면 괜찮죠? 우리가 그 5년, 10년, 15년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 의미가 있고 괜찮죠? 1억 원.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500만원 있다라는 건 기부금 우리가 한도 초과는 올해 연도에 기부금 한도가 넉넉하면 바로 송금으로 바로 우리가 추인해주죠. 2월 시켜가지고 그거 자료 준 거죠 여러분들. 2월 교수금 여기에 1억. 괜찮죠? 여기서 뺄 수 있으니까 20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되셨어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번에 한번 제가 증명했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잘 구해줘요. 됐죠?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기부금 2월액 명세를 작성해야죠. 지금 기부금 2월 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그죠? 걔가 몇 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그죠? 19년. 그렇죠. 2019년.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는 이게 어떤 기부금 한도 초과냐 그건 물어보는 거죠. 지정이니까 아래에 있는 2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법정이면 1번이고. 그죠? 참고로 99의 문제는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도초과 송금불산입은 2019년도에 발생한 그 기부금 한도초과가 얼마냐 그 뜻이에요 그냥. 네, 그 문제에서 얼마가 있었다라고 돼 있냐면 여기 500만원 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별도 연금이 없으면 기공제액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2020년 하고요. 2021년도에 기부한 게 없으면 기부금 한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못 뺐겠죠, 그러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지금 2월 된 게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죠. 근데 이건 500만 원을 다 빼려면 그만큼 올해 한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요게 이제 지정기부금이잖아요. 지정기부금의 올해 한도가 890만 원 있죠. 넉넉하네요. 왜냐면 500만 원 2월 됐는데 올해 송금될 한도가 890만 원이면 500만 원 다 송금산입 시킬 수 있죠, 여러분들. 맞죠? 추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추인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에다가 50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500만 원만큼 또 송금 먹었죠, 이제. 2월에서 송금 먹었으니까 얘가 한도가 500만 원만큼 줄 거란 말이에요. 방금 먹였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올해 한도가 39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한도라는 게 비용 인정 한도니까 올해 전년도에 못 먹은, 과거에 못 먹은 거 올해 먹여줬으면 막 그 송금된 한도가 줄어야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한도 초과가 올해 연도에는 81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 한도 초과에 810만 원 반영해주지 알아서.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 한도에 대한 건 여기다 반영하지 않고 어디다 반영한다라고 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기부금 한도에 대한 거는 외워주셔야 돼. 나중에 할 건데 여기 어디였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여기 가서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액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사입 여기다 반영합니다. 뺑뺑이 안 돌아가게 해야 돼. 하려면 여기다 한다고 했었죠. 뭐 지금 문제야 여기에 반영하세요 라고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시험 네 문제 나왔어요. 나왔으면 방금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810만 원 나왔죠. 방금요 우리 봤는데 이거 지금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입력할 거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시켜가지고 송금산이 얼마 있어 아까? 500 했었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 나중에. 이걸 실제로 그렇게 던져줘요.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해볼게요. 되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14장이고요. 이제부터는 실기 14장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셔야지만 되는 겁니다요. 해보시죠. 이거 PPT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7장을 이제 많이 바꿔놨어요. 입력하는 방법이랑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단톡방에 별도로 올려놓을게요. 7장은 수정을 많이 했거든요. 자, 보실게요. 어디냐?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미 우리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저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가지고 자 이거 됐죠? 세율 넘어갔고 넘어가고 요거 할게요. 요거는 시험에 최근에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해보자. 연구인력 개발비세 이제 여기 좀 외워주실 암기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문제는 말 그대로 연구비하고 여러분들 개발비와 관련해서 여러 지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요. 그랬을 때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네가 여기에 쓴 거 일부를 좀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액 문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 로마자 2번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자 1번 쪽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맥스 1과 2면 당연히 유리한 걸 선택하겠죠. 여기는 공제니까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보시면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초과분 방식은 뭐냐면 전기보다 올해 연도에 더 쓴 금액에 대해서 빼주겠다라는 게 초과분 방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단기분 방식은 뭐냐면 초과분이 아니라 올해 발생한 것의 몇 퍼센트를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퍼센트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그 실기할 때 있거든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초과분 방식 있죠. 우리가 초과분 방식이라는 건 전년도보다 올해 연도에 더 쓴 것에 대해서 빼주는 건데 이 초과분 방식이 보시면 율이 좀 커요. 그죠? 여기 막 50, 40, 25 돼 있는데 여기는 25,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은 없으신가요? 그죠? 여기가 세율이 공제받는 율이에요. 이거 세금 내라는 게 아니고 공제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초과분 방식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안 해주셔도 돼요. 뭐냐면 자, 일단은 소급 4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소급 4년이라는 건 2022년도로 소급해서 4년이면 2021, 2020, 2019, 2018 이렇게 4번. 직전 내년? 직전 4년? 무시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갤럭시 7. 똑같죠, 그죠? 갤럭시 11이야, 갤럭시 7이야, 갤럭시 7. 직전 4년? 깜짝이야. 네, 직전 4년 동안 연구 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또는 여기 뭐냐면 소급 4년 평균, 직전 4년 동안의 연구 인력 개발비 있죠. 요거를 평균했는데 전기 발생이 그보다 낮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연구 인력 개발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알죠? 이렇게 하면 이 초과분 방식이 안 돼요. 그럼 시험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직전 4년간 연구인력 개발비에 막 내려 던져주는 거예요. 그건 초과분 방식 적용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최근에 시험에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단기 발생해가지고만 하세요라고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 실기는 잘 안 나와요. 딱 여태까지 2번 냈거든요. 심심하면. 그래서 뭐냐, 단기분 발생액은 단기분 발생액으로만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소급 4년 입력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중에 실기할 때 여러분 소급 4년 이거 왜 안 줬지? 여기를 막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외워주셔야 될 참고로 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당연하죠. 연구활동에 종사를 하지 않는 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상식. 아시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특히 바이오 쪽이 연구인력 개발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거의 한 30-40% 나가요. 최소 20%. 바이오 이쪽 제약이나 바이오가 가장 많이 나가죠. 왜냐면 지분율 10% 초과인 출자 임원이면 거의 그 바이오 쪽에서 거의 최대 주주 아니면 주요 주주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연구 인력 개발비를 얘네들이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의심하는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 혹시 월급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맞죠? 연구 인력 개발비로 한 다음에 뭔가 얘네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지분율이 10% 넘어가는 출자 임원의 연구 인력 개발비 수출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굳이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해요. 10% 추가. 넘어갈게요. 이제 실기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좀 실기가 많이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시죠? 좀 다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2장부터 13장까지를 다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어떻게 작성하냐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발생, 명세 및 증가 발생액.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 발생액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년도보다 증가한 거로 할 건지 여기 계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네모 1번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니까 해당 연도 발생분이라는 뜻이고 아래는 여기 보이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증가 발생액이니까 여기는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 4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좀 잘렸는데 여기가 직전 4년까지거든요. 입력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시험에서 단기 발생액으로 하세요 라고 2번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저께는 좀 잠 잘 주무셨나요? 어저께 또 새벽까지 이렇게 달리신 거 아니죠? 네, 너무 못 맞추신 거 보니까 달리셨나 보네.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 좀 만들어주세요. 친구가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엄마가 죽고 맞는다 지금. 그것도 좀 약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 애들이 눈치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차되면 눈치 잘 안 보구나. 신혼생활 얼마 안 가. 결혼한 지 한 2, 3년 되다 보니 그때만큼 금슬 좋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눈치 좀 많이 보더라고요. 한 5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안 보는 게 좋다가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계정 과목 있죠. 우리 연구 인력 개발비로 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비, 뭐 개발비, 우리 경상 개발비 이런 거 쓰잖아요. 그 계정 과목 F2번 클릭해서 문제에서 준 거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시고 해당欄에다가 여기 뭐 인건비로 썼으면 인원 몇 명에 금액 얼마 썼고 만약에 여기 재료비 몇 건에 얼마 쓰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래 여기도 있죠. 뭐 공동연구 개발했다. 그럴 수 있죠. 나 혼자 하면 돈 많이 드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쓰면 되시는데 아까 했던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지분율 10% 초과 임원과 연구에 종사하지 않는 임직원한테 준 건 제외시키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총계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12번에 해당 과세연도 발생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소급 산연하는 증가 발생액분 하면 21번의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옮기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직전 연도보다 올해 연도에 더 쓴 거에 대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직접 사면 이거 줄 거예요 시험에서. 좀 열심히 두드려 패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발생의 기준이면 우리가 증가 발생의 기준 쓰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공제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메뉴가 좀 많긴 하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여기 증가 발생 금액 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만약에 우리가 증가 발생 금액 공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해당 직전 연도보다 올해 더 쓴 거 있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게 좀 잘렸어요. 컴퓨터가 21번 여기가 21번이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소급 4년 평균보다 직전 연도에 많이 썼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럼 된다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직전 1년도하고 올해 쓴 거를 비교해서 증가한 거 있죠. 거기에다가 곱해서 여기다가 얼마가 증가했는지 걸어줘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제율은 클릭하시면 여기 50, 40, 25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여기 꼭 뭐가 하시면 돼요. 공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고 그대로 섭취하시면 돼요. 여기 시험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50%짜리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죠? 그럼 컴퓨터가 공제세액을 여기에 걸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둘 중에 큰 걸로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만약에 공제세액이 600만 원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중소기업의 공제세액이 800이래요. 그럼 여러분 800만 원 적용해야 되겠죠. 얘하고 얘 중에 큰 거. 왜냐면 얘는 우리 시험 중소기업 나올 거니까 해당 연도 발생금액 중소기업 요구하고 증가 발생금액 공제 요구하고 비교하셔가지고 큰 걸로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실기하고 그 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멜뷰씨만 되시면 여러분들 많이 초췌해지시지 갑자기?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딱 486페이지 486페이지
486페이지. 네, 거기 제5절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라고 있죠. 거기다가 97이라고 써요. 97. 97이라고 적어주시고, 네, 97의 기출문제가 그 뜻이에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490페이지. 자, 490페이지에 그 예제 따라하기 있죠, 여러분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라고 있을 거예요. 자, 회사는 401번 무궁으로 돌리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490페이지. 왜냐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안 하세요. 진짜로 많이 안 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주식회사 무궁의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세액공제는 단기 발생 기준과 증가 발생액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시험엔 줄 건데 이거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나중에 이 최저한세가 미친 듯이 나와요, 시험에. 뒤에서 할게요. 뭔지는 최저한세 뭔지는. 자, 그러면 일단은 자료 1번 볼게요. 자, 당해 연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연구인력개발비 단기분 지출한 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문제를 읽어봐도 뭐 우리가 10% 초과 임원에 대한 건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다 입력하면 되겠네요. 해보죠. 자, 어디 있냐면은 이게 좀 이제 앞으로 보실 애들이 좀 메뉴가 많이 좀 이상한 데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여기 있죠. 공제감면 세액조정 원 있죠. 여기 원. 여기에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라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개정 과목 줬죠. 첫 번째 개발비라고.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좀 있었나봐, 회사가. 그래서 여기 F2번 누르셔서 개정 과목 불러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개발비. 그렇죠? 그러면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쓴 게 우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제 줬죠. 인건비 4명에 2,200만원. 그대로 치시면 여기 인건비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4명? 금액 2,200만원.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 건수 100건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100건에 금액은, 좀 키울게요. 금액은 1,000만원. 되셨죠? 자, 그래서 회사가 개발 관련과 활동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상연구 개발비라고 돼 있죠. 판이라고요. 그럼 얘는 두 번째 개정 과목이죠. 그죠? 이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럼 여기에다가 찍고 경상연구 개발비. 판이니까 823번. 되셨죠? 자, 근데 얘는 뭐와 관련돼서 썼냐면 위탁개발비죠, 여러분. 위탁을 했나봐요, 개발을. 그럼 이쪽에서 어디 잡아주시면 되냐면 인건비, 재료비 아니죠? 여기 있네. 위탁개발비나 또는 공동연구개발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아래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몇 건이에요? 한 건? 금액은 300.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요. 되셨죠? 개정 과목은 여기가 아래쪽 클릭이 안 됩니다요. 여기만 클릭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죠. 여기 찍고 수수료 비용. 되니까 500번대. 잡으시고 얘는 보니까 교육비로 썼네요. 그럼 교육비가 어딨냐? 여기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비면 인력개발과 관련해서 쓴 거잖아요. 교육비가 여러분 별도로 없어요. 여기가 교육비가. 맞죠?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력 개발비로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되시겠어요? 이쪽에? 그래서 요게 메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메뉴가. 그래서 얘가 교육비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금액 300만원 적어주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단기의 발생액은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들. 여기 11번에 3,800만원 총 썼나봐요. 맞죠? 그럼 요걸 보이세요? 여기 쭉 가면 여기 해당 11번하고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증가 발생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에 3,800만원이 올해 연구인력 개발비와 관련된 발생액이 되겠죠.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 주시긴 하셔야 돼요. 아이고, 깜짝이야.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가 발생의 기준은 뭐 소급 4년 뭔가 막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직전 1년 막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료 2번에. 그렇죠. 자료 2번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직전 1년도 지출액 넣고 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직전 1년도가 3천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물론 직전 1년도니까 요거는 2021년도부터 이게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2022년도 문제니까 지금. 자, 여기에다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이렇게 쓰시긴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럼 직전 2년이면 2020년도죠.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 요게 얼마냐? 2,900. 2019년 1월 1일부터 200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뭐 여러분들 어려울지 알고 왔다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2,800이죠? 직전 4년은 3,100만원. 그럼 보시면 우리 아까 했죠.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보다 직전 게 커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컴퓨터 그러면 2,950만원과 2,950만원 평균적으로 썼어. 4년 동안. 근데 작년도에 3,000만원 썼어요. 이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좀 늘어나는 추세구나. 해줄게. 이건 해주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가 발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직전 증가 발생이 너 할 수 있다. 통과 이렇게 되는 거. 소급 4년 평균 가지고. 통과하고 일단 직전 연도에 3,000만원 썼죠. 근데 올해에는 3,800만원 썼으니까 통과했으니까 이제 추가로 더 쓴 800만원에 대해서 곱해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컴퓨터가 알아서 800만원 잡았죠. 21번에다가 여기 증가 발생 나네. 여기 800만원 왜 그런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제세액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얼마를 공제받을지 우리 판단해야 되니까. 그죠? 자, 공제세 클릭하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3,800만원이잖아요. 단계 쓴 것. 거기에 25% 곱해서 950만원 단기 발생분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증가 발생금은 여기 있죠, 여기 800만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죠? 여기 공제율 클릭하시면 중소기업이니까 50% 때리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400. 보시면 아시겠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요거하고 요거 중에 맥스잖아요. 큰 거 받는 게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950만원 여러분 잡아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최저한세는 나중에 할게요. 무슨 말인지는. 자, 지금은 바로 97회를 못해요. 왜냐면 나중에 뭔가 또 해야 되거든요. 세액공제라는 이상한데 가서 해야 되니까 지금 못하고 나중에 같이 가서 연결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2교시, 3교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중요하다고 하긴 하죠. 맨날 중요하지. 많이 중요하. 진짜로. 시험에 우리 저번에 했던 조정후 수익금의 명세서 그쪽처럼 진짜 많이 회차가 엄청나게 돼요. 좀 이따 제가 회차 불러드릴 건데 진짜 많이 냈어요.
알죠? 자, 10분 쉬셨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시죠.